자고 일어났는데 심장이 두근거려 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다면요? 70대 후반 여성 환자 한 분이 어느 날 새벽에 숨이 가빠져 혼자 119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심전도, 혈압, 혈액 검사까지 모두 정상이었죠. 하지만 정작 놓치고 계셨던 건 매일 밤 왼쪽으로 웅크리고 자는 자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6세 한기준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로 50년 넘게 환자들을 봐왔고 지금은 은퇴 후 노년 수면 자세 교정을 돕고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에 이상이 없는 분들도 수면 자세 하나 잘못 잡으면 호흡이 막히고 맥박이 흐트러지며 수면 중 돌연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단순한 자세 하나가 삶의 질과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자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숨쉬기가 편해지고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심장을 지키는 잠자리부터 다시 배워봅시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왼쪽으로 자는 게 제일 편해요.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나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몸에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심장은 우리 몸 중앙보다 조금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눕는 순간 자신의 몸무게가 심장 위로 쏠리게 되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고 혈관도 예전만큼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더 세게 뛰려 하고 숨은 더 얕아지고 결국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72세 여성분이셨고 한 달 가까이 매일 아침마다 가슴이 눌리는 것 같고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다 정상이었지만 생활 습관을 천천히 여쭤보다가 수면 자세를 알게 되었죠. 항상 왼쪽으로만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편한 자세가 항상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몸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게 몸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엔 고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낮에 10분씩 반듯하게 눕는 연습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얇은 쿠션을 등 뒤에 두고 왼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셨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보다 덜 깬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아주 작은 자세 하나, 베개 하나, 침대 경사도 하나, 그 모든 것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왼쪽으로 자는 습관은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몸이 기억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몸은 느리지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왼쪽 자세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무조건 자세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오늘 밤부터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에 누우셨을 때 심장이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호흡이 편안한지 작은 신호들을 귀 기울여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자세를 바꿀 땐 갑자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몸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낮잠부터 연습하고 팔 베개 대신 허리 밑을 지지해주며 조금씩 중심을 반듯하게 옮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편한 자세가 다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을 위해 피해야 할 자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왼쪽으로 과하게 눕는 것, 특히 무릎을 당기고 웅크린 채 자는 것, 이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몸은 천천히 배워나갑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자기 전 자세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확인이 내일 아침의 숨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심장을 누른다는 말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자면 괜찮은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자는 자세 역시 몸에 따라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시절 69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늘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었고 특별한 병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새벽마다 가슴이 울렁이고 숨이 가빠서 깨는 일이 반복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나 꿈의 영향일 거라 생각하셨지만 우리는 수면 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분명했죠.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폐의 아래쪽 부분이 눌리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는데 제약이 생겼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심장과 폐는 항상 서로 협력합니다. 폐가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면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결국 심장에 무리가 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고혈압도 없었고 평소 혈관도 깨끗한 편이었지만 그저 잘못된 자세 하나 때문에 밤마다 몸이 비상 상태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 자세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폐 기능이 약한 분, 기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자세도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만성기관지염이나 과거 폐렴 경험이 있으신 분들, 콧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가진 분들에겐 오른쪽 자세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고 나서 입이 심하게 마른다거나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숨쉬기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수면 자세란 심장도 폐도 편해야 합니다. 한쪽 장기만 편한 건 결국 전체 순환계엔 독이 됩니다. 어떤 자세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몸이 한 방향으로만 굳어지면 혈액이 고이고 근육도 뭉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통증과 부종이 뒤따르고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 노부부가 함께 수면 상담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오른쪽으로만 자는 습관을 30년 넘게 유지해 오셨죠. 처음엔 아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편은 새벽 부정맥이, 아내는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두 분께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15분씩 바닥에 반듯하게 눕는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그 후 자세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두 분의 수면의 질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방향으로 돌아눕게 마련입니다. 그걸 억지로 막기보다는 몸이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밤새 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낮부터 자세를 의식하는 훈련을 권합니다. 낮잠을 잘 때
TV를 보며 쉴 때 심장이 편한 방향으로 등을 붙이고 폐가 자유롭게 팽창할 수 있도록 가슴을 열어주는 자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막히지 않고 아랫배까지 부드럽게 내려가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게 바로 지금 내 몸이 편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결국은 지나친 반복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대칭과 균형을 좋아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눕지 말고 작은 움직임과 교정이 반복되게 해야 몸은 조금씩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과정은 단순히 편하게 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장과 폐 그리고 나의 하루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나는 자세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가슴이 무겁거나 오전 내내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무언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 내 몸이 숨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진짜 나에게 필요한 자세를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게 건강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울렸고 급히 병원으로 향해야 했죠.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에 숨을 쉴 수 없다는 신고였습니다. 66세 남성 환자분이셨고 평소 건강한 편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심전도도 안정적이었고 혈압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습관을 물었을 때 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고 그 자세가 지금도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가장 많은 장기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심장, 폐, 위, 장 모두가 눌립니다. 특히 가슴과 복부가 아래로 깔리게 되면서 숨을 쉴 공간이 사라지고 심장은 누운 몸무게를 견디느라 밤새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콧거리가 심해지고 새벽에 깨어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위쪽으로 위산이 넘어오는 현상입니다. 엎드리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기 쉬운데 그게 반복되면 식도 점막이 자극을 받고 기침이나 목 통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수면 중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지고 가슴 통증을 느끼며 깨어나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말없이 참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듯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생활 속 불편함쯤으로 넘기셨던 분들입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한순간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몸이 그렇게 굳어졌다는 말일 뿐 실제로 편한 게 아닙니다. 몸은 참는 데 익숙합니다. 그 참음이 쌓여 결국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먼저 묻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면 개운하신가요? 숨이 가볍고 몸이 편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이미 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를 바꿔달라고요. 엎드려 자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등을 대는 것부터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그럴 땐 억지로 참지 마시고 조금씩 단계별로 바꾸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옆으로 누운 채 배 밑에 작은 쿠션을 넣어 몸이 완전히 눌리지 않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허리와 어깨 아래에 받침을 더해 몸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우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몸은 하루에 조금씩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적응해 갑니다.
중요한 건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수면 자세를 바꾼다는 건 하룻밤을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협심증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엎드린 자세는 금물입니다. 가슴이 눌리고 혈류가 막히고 폐가 접히면 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잠은 가장 깊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건 무심함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신호를 조용히 보냅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세가 어쩌면 내 심장을 매일 밤 조금씩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차는 느낌, 답답한 아침, 먹은 것도 없는데 더부룩한 속, 모두가 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엎드린 자세가 마치 세상과 등을 지고 스스로를 감싸는 듯한 정서적 안정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땐 포근함은 남기되 압박은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세를 조정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부드러운 담요나 베개로 몸을 감싸는 느낌은 유지하되 가슴과 배는 펼쳐두는 겁니다. 내 몸이 숨 쉴 수 있게, 내 마음이 쉴 수 있게 하루의 끝에 자신에게 편안한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오늘 밤 누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자고 있는가? 그 자세는 내 몸에 얼마나 깊은 짐을 지우고 있는가? 그 답을 듣는 순간부터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침 햇살 아래에서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몸을 짓누르던 습관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받쳐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웠을 때 어디가 편한지보다 어디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먼저 느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난 비싼 침대가 없어서 그런 기능성 베개는 쓰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많이 드는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각도, 딱 그만큼의 변화면 충분합니다. 심장은 위를 보고 누웠을 때 가장 편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평평하게 누우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고 폐도 눌려서 숨쉬기가 답답해지기 쉽죠. 그래서 상체를 약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5도에서 10도 정도. 침대 머리 부분이 살짝만 올라가도 몸 전체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번은 74세 남성 환자분이 콧꼬리와 새벽 가슴 통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자세 때문일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꼼꼼히 여쭤보다 자세와 베개 높이를 확인해 보니 평평한 바닥에 낮은 베개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등받이 역할을 하는 기울기부터 만들어 보시라고요. 고가의 침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접이식 쿠션이나 얇은 이불을 겹쳐 상체 뒤쪽에 넣는 것만으로도 경사를 줄 수 있습니다. 머리만 높이면 오히려 목이 꺾이고 숨이 막힐 수 있으니 항상 어깨부터 등까지 전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지나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숨을 더 깊게 들이쉴 수 있고 아침에도 덜 무겁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방법도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 다리 밑에 얇은 책 몇 권을 넣어 살짝만 기울였더니 밤새 숨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우리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몸은 항상 중력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수면 시간만이라도
그 중력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상체가 살짝 올라간 자세는 위장에도 좋고 콧골이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심장에 쏠리는 압박이 줄어들어 밤새도록 심장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세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릎 아래에도 받침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허리의 긴장이 풀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눕는 느낌이 아니라 포근히 감싸진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한 노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누워도 마음이 불안했고 숨도 얕아 늘 중간에 깨곤 했는데 상체를 조금만 세우고 무릎에 작은 쿠션을 넣고 난 뒤부터는 한밤중에 깨는 일이 없어졌다고요. 이건 단순한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위로하는 환경을 내 손으로 다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면 환경을 고치는 건 당장의 통증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너무 낮다. 너무 눌린다. 오늘은 조금만 쉬고 싶다. 그 목소리를 듣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침대를 고치고 베개를 바꾸는 일이 그저 잠을 위한 사치가 아니라 심장의 말을 들어주는 행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자는 그 공간, 내 몸을 얼마나 잘 받쳐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 던져보셔도 해답은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평생 해온 자세 때문에 자신의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루의 1도라도 다르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일 아침을 더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몸을 침대에 맡길 때 가장 먼저 편안해야 할 기관은 심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잠잘 때조차도 심장을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눌리게 하고 조이게 하고 그 작은 부담이 밤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심장을 쉬게 해주는 자세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심장이 편안한 자세는 등을 바닥에 대고 상체를 살짝 세우며 무릎 아래에 받침을 두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에 쏠리는 무게가 줄어들고 폐도 넓게 열리며 숨이 가볍게 들곤 합니다. 특히 무릎 밑 받침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허리가 평평하게 펴지고 다리의 피로가 풀리며 혈액순환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한 76세 여성 환자분은 이 자세로 바꾸고 나서 오전마다 찾아오던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일도 줄었고 무릎 통증도 줄었다고요. 잠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깊이 자는 밤이 낮에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돌봐주면 반응합니다. 잘 눕고 잘 쉬고 잘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나이입니다. 이 자세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이 어색하고 무릎이 들린 느낌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3일만 연습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오늘은 가슴이 덜 무겁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면 다시 예전 자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바꾸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심장을 쉬게 해주세요. 얇은 쿠션 하나, 베개 각도 하나, 그게 내가 살아갈 남은 시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불 꺼진 방,
조용한 밤, 그 속에서 나의 심장이 제대로 숨 쉬고 있는지 그 누구도 대신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 무릎 아래 작은 수건을 하나 넣어 보세요. 베개 아래에 쿠션을 겹쳐 보세요. 숨이 조금 더 가볍게 등이 바닥에 잘 닿는 느낌, 그 부드러운 균형을 느끼신다면 당신은 지금 심장이 좋아하는 자세에 가까워진 겁니다. 나를 오래도록 지탱해온 심장, 그 심장을 이제는 내가 쉬게 해줄 차례입니다. 이른 아침, 따뜻한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숨을 내쉬는 시간, 그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를 먹을수록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것들이 이제는 몸이 먼저 반응하고 숨이 먼저 느껴집니다. 심장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나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 심장을 하루라도 편히 쉬게 해주는 것, 그건 의사의 치료보다 더 깊은 보살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베개 하나 바꾸는 것, 자세 하나 고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숨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몸으로 가장 먼저 느낀 건 작은 변화가 인생을 지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이 편해지면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몸이 편안하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주가 달려와 안길 때 숨이 가볍고 마음이 여유로운 나를 그 아이는 느끼게 될 겁니다. 나를 지키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숨결 하나, 자세 하나, 그게 삶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